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제가 노량진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이거 법인 시작한 지는 2년 됐습니다. 애초부터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다가 이제 처음엔 일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점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다른 상인분들의 온라인 판매를 좀 도와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차렸다. 네. 아예 그럼 이런 일식회 이런 경력이 없으신 거예요? 네, 저는 셰프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셰프 출신은 아닌데 회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셰프 출신은 아니지만 회를 좋아합니다. 저도 똑같네.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횟집을 시작한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가게 하나 얻어서. 네, 맞아요. 거기는 가게 하나 얻으면 한 달에 얼마나 해야 됩니까? 월세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 한 칸에 4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고. 한 달에? 네? 네, 그거밖에 한 안 달에. 해요? 네. 보증금이 비싸요, 그럼? 보증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가게 몇 평 정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8평으로 시작했고 딱 한 칸이네요. 한 칸이요. 부스 예. 하나? 정말 그냥 거기서 회 썰고 포장만 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5칸 쓰고 있습니다. 9평. 회를 넓혀서. 네. 그 회를 직접 써신 건 아니겠죠? 네, 저는 썰 줄 아는데 먹을 제가 줄만 썰면 알잖아요, 먹을 제가 줄만. 썰면 팔 수가 없어요. 수율 막 10% 나오고. 그 느낌이구나. 나도 영어 잘하는데 이상하게 미국인들이 내 영어를 못 알아들어. 대학에서 뭘 전공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2번 나왔는데 학부만 2번 나왔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네, 대학을 나왔죠. 대학을 나왔어요. 나는 어부들이 주로 하시는 줄 알았어. 노량진 수산시장은. 아까부터 여쭙고 싶었는데 네. 뭔가 이런 수산업을 하기에는 아직 먹물기가 잘 안 빠진 것 같아서. 좀 있죠. 제가 사실 인연이 좀 있는 게 제가 그 일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알바를 그 tsukiji 시장에서 참치 나르는 알바를 어디 했었어요. 시장이요? 특히 도쿄에 있는 tsukiji 라고. 수산시장. 네. 그 밑에 쪽에. 네, 맞아요. 왜냐면 4시간만 일해도 그 2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어머나? 진짜요? 네, 20만 원? 시급이 제일 센 일이었고 그래서 너무 만만하게 보고 갔는데 무슨 일이었는데? 이게 냉동 참치가 정말 무거워요. 네. 화면에서 봤을 때 막 진짜 총알처럼 이렇게 맞아요. 생겨요. 미사일처럼. 다칠 수도 있어요. 이게 차 문을 열다가 막 총알처럼 쏟아져 나오면 다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페이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야 되고 막 6시 이럴 때 가야 되고 그래서 좀 용돈 좀 벌어보겠다고 가가지고 그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이런 일을 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지만 좀 관심이 생겼던 것 같기는 해요. 무의식적으로. 네. 너무 재밌는 게 일본은 우리나라는 이제 경매가 뭐 활어, 선어, 냉동, 폐류 막 이렇게 나뉘는데 거기는 참치 그리고 참치 아닌 모든 해산물 두 가지로만 나눠 워낙 많이 있어요. 먹으니까. 너무 워낙 그 참치 소비가 많으니까.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어떤 회사를 가야 창업 기업을 제일 많이 볼 수 있지? 라고 해서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제 초기 비상장사 이렇게 그 뭐 투자하거나 보육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좀 창업을 배우고 뭐 창업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왜 수산업 쪽이었습니까? 이게 여러 회사들을 보게 되는데 막 1년에 많게는 막 2,000개씩 그 자료가 막 들어오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게 이런 정육, 그러니까 축산, 농산, 이 수산 쪽에 그런 디지털화를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기존에 고여있던 그런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새로운 걸 창출해내고 DX를 이뤄내는 회사들에 대한 자료가 너무 재밌었었고 어떤 게 좀 더 이렇게 여지가 남아있을까라고 봤을 때 수산 쪽이 아직 좀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지가 없어요. 디지털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많이 됐고 온라인화도 많이 됐고 근데 수산은 이제 그때도 막 이렇게 저희 경쟁사 같은 게 이미 있었었는데 사실 다 좀 잘 안 되고 있었고 오늘의 회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오늘의 회는 뭐 네.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잘 안 되고 있었었고 그래서 저는 수산물 자체를 온라인으로만 팔아서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소비자분들도 보고 사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가공도 해야 되려면 오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를 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온오프라인을 같이 해보자라는 게 저희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들어가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면서 네.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 그거 형제상회? 형제수산. 형제수산이 하는 그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렇게 워낙 하신 유명하죠. 데들이 있었고 스타트업은 아니셨지만 왜냐면 오래됐고 단골층도 되게 두꺼우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뉴비니까 신규 주자니까 뭔가 또 특별한 걸 해야 되는데 형제수산에 약간 지루하셨다는 분들은 여기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뭐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차별화를 둘 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다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노량진에 키오스크를 쓰는 가게, 그러니까 정찰제로 판매하는 가게가 8개가 있는데 네. 저울이랑 연동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3인분 그럼 그냥 3인분 네, 준대로 3인분 받아가야지. 하면 3인분 얼마 이런 식으로 파시는 거지. 뭐 게나 원물을 이렇게 올려서 정확한 가격으로 드실 수는 없게 설계가 돼 있는데 저희는 아예 처음에 저울이랑 키오스크를 연동시켜 버렸어요. 왜냐면 그 물치기, 저울치기 이런 게 워낙 만연해 있었으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재시라고. 걔도 물 좀 털어가지고 올리냐 안 털어가지고 올리냐 되게 차이 많이 엄청 나요. 차이 많이 나요. 정말 차이 많이 나요. 어제 잠깐 들었는데 담을 때도 바구니가 밑에가 뚫려 있느냐 안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네. 엄청 난다고. 그 물무게가 예를 들어 킹크랩이 키로에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8만 원에 500g이면은 4만 원. 4만 원이에요. 근데 물무게가 그 정도 차이가 나요. 500g 많게는. 그러면 4만 원 더 내고 드시게 되는 거니까 손해죠. 주변에서 싫어하지 않아요? 처음에 엄청 싫어하셨죠. 지금도 싫어할걸요? 처음에만 싫어했을까요? 과연? 그래도 노량진 안에서는 그렇게 상인분들이랑 못 지내진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판매하는 거 같이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가 2호점을 최근에 소래에 오픈했어요. 소래포구, 악명 높은 소래포구. 악명이 좀 높아요, 정말. 소래포구는 뭘로 악명 높아요? 물치기 하여튼 상인들의 비도덕적인 장사 행위, 상행위.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라는 이제 관리 체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거래 기만행위라면 수협에서 제재가 들어가요. 네네네. 노량진은 근데 소래포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냥 임대인 상인회가 형태로. 있지 않아요? 상인회와 관리단이 있지만 네. 그거에 이제 관리 주체인 그러니까 수협 같은 기관은 없습니다. 자체 관리다. 네, 자체 관리단이에요.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안에 문화를 바꾸면 제일 좋겠지만 오히려 배척당할까봐. 그러니까 뭐 악플을 단다든지 공격을 하신다든지. 근데 왜 소래포구에 왜 갔어요? 거기는 그냥 진짜 회 좋아하고 어디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소래포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인분들이 많으신데 간혹 어떤 분들 그쵸, 때문에 한두 명. 네, 이게 소문이 나 버리니까 온라인에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장 전체 평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소래포구를 간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그런 문화를 안에서부터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가져다가 놓고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바꾼다고 여기가 돈 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해요? 일단 유동 인구만 치면은 소래포구가 전국의 수산시장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놀러 다니는 관광객들 네,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시장 가치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메이저 플레이어가 그 아니다. 안에서 바꾸지를 못했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어요. 그렇죠. 유동인구 많은데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가는 그런 느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계속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잘 하면은 더 돋보일 수 있겠다가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그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의 매출은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원래 가락 시장을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네. 소래포구로 틀었습니다. 소래포구는 들어가서 가게 하려면 월세 얼마나 내요? 권리금 같은 거 내고 들어갑니까? 권리금도 있죠. 기존에 하시던 분 거? 최근에 그 두 번째 이유인데 권리금이 많이 줄거나 없어졌어요. 왜냐면 소래포구가? 네. 어려워서. 악명이 높아지는 게 막 유튜브에 올라가고 막 대충 이러면서 얼마쯤 해요? 시세가? 권리금 뭐 월세가?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칸당 1억에서 2억 정도로 형성돼 있고 그리고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5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절반 이하로 권리금이 내려간 상태예요. 진짜 힘들죠. 노량진 들어갈 때는 억 내시고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없었어 가지고 어. 그냥 벌어서 갚겠다고 들어갔어요. 아, 그게 돼요? 원래 하시던 분한테 벌어서 네. 잘 갚고 있어요? 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다 팀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 하시던 분이 한 팀이다. 네. 그럼 그분은 원래 알던 분이에요? 네, 원래 알던 분. 이야, 그 원래가 원래가- 장사 안 되면 제일 그분이 걱정이 많으시겠구나.
우리 사장님이야 안 되면 뭐 손에 푸고 가서 하지. 아유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 오늘 방송국 좀 갔다 올게요. 가게 잘 보고 계세요. 아유 진짜 열심히 그럴 하시겠다. 리가요. 서로 둘 다 정말 신뢰 기반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렇죠. 송 대표 신뢰하는지. 몇 시에 문 여세요? 저희가 거의 대중이 없는 게, 그러니까 가게 문은 소매는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경매가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시작 시간이 좀 달라져요. 경매로 받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하면 경매는 이제 매일 이루어져요? 경매는 하루 빼고 일요일 빼고 매일 이루어지고 그 보통 6시 아침 6시면 끝나는데 몇 시에 시작하는데 경매를? 10시에 시작해요. 밤? 그 10시. 전날 밤 10시에? 네. 밤 10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좀 더 늦게 끝날 때도 있어요. 순서가 밀리니까. 네, 그러겠지. 밤새도록 그러면 그건 누가 가서 입찰하세요? 입찰은 중도메인 분들이 하시고 네. 물건은 저희가 중도메인 분들에게 이거 사는 사주세요라고 거죠. 저희가 보고 고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가다가 구매팀이 따로 생겼죠. 이제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제 그분은 경매를 출근 봅니다. 시간이 그분들은 10시고 네 맞아요. 퇴근 시간이 9시. 9시. 네, 8시 9시. 그럼 중간 도메인 분들은 가게에서 산 거에 몇 %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겠네요? 네 맞아요. 대략 그 어느 중도메인 분들마다 좀씩 다른데 네. 통상 2에서 4% 정도 매입가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세요. 바닷가에서 잡아온 어부는 여기로 갖다 놓으면 네. 우리 사장님이 가서 이거 물건 좋네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네. 직접 거래는 안 되고 네. 중도메인한테 어부는 팔아야 되고 그렇죠. 횟집하는 사장님은 중도메인한테 사야 되고. 중도메인한테 사야 돼요. 무조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직거래하면 왜 안 돼요? 이게 수협 수수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메인 수수료 외적으로 수협에도 4%에서 4.5%를 거래 수수료를 내요. 예. 근데 이제 중도메인 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180명의 중도메인이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 있는데 그래야 좀 뭔가 그 거래가 안전하고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유통 구조에서의 관례라고 왜냐하면 화훼 시장도 그렇고 과일 시장도 그렇고 다 농산물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저희가 소래를 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소래는 그렇게 중도메인이나 아니면 수협을 끼고 안 사도 돼요. 직접 사도 돼요. 어부한테 직접 사도 네. 돼요? 그러면 일단 8% 아끼고 시작하는 거니까. 뭐 사실 근데 주식시장도 삼성전자 주식 사려면 우리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 중간자의 개념. 수수료가 좀 비싸긴 비싸다. 그러네. 경매는 그냥 저희가 하는 그런 경매 방식이에요? 뭐 자, 광어 한 마리 뭐 이러면서 이렇게 1,000원, 2,000원, 3,000원 랩핑을 하시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격이 위로 올라간 방식이 있고 네. 활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은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 자, 거죠. 200만 원, 네. 200만 원 없으십니까? 210만 원. 자, 210만 원 나왔습니다. 23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계속. 사실 그 중간중간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 맨날 들어도 모르겠는데 3만 원, 2만 9천 원, 2만 8천 원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면 그때 맞춰가지고 딱 찍으면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거죠. 그거는 떨어뜨리는 건 꽃 시장이 그런 시장이 식으로 그렇지. 하죠. 왜 위에서. 달라요? 물고기 어종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활어는 그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꺼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조 안에 담겨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런 경매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한가가 딱 정해져서 거기서부터 떨어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건가 싶기는 한데 근데 중간 도메인 입장에서는 그런 매입가의 몇 %니까 매입가를 비싸게 비싸게 벌면- 게 유리하겠네요. 근데 이제 또 매입가가 비싸면 매입량이 줄겠죠. 저희 중도메인 분들이 네. 대량으로 사신 다음에 네. 소매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약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개념. 나만 이 중도메인을 네. 쓰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나도 광어 10kg, 저 사람도 광어 10kg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kg가 모였는데 네. 이거 사오신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안 살래요?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그래요? 수 있죠. 근데 이게 필요량이 어느 정도는 중도메인 분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그 정도에 맞춰서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맞춰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남으면 골치 아프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남으면 이제 외부로 보내시겠죠. 외부요? 네. 그러니까 외부 횟집들이나 다른 이렇게 활어가 필요하신 곳들을. 네. 경매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 폐류도 있고 뭐 선어도 있고 화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밤 10시 되면 쫙 펼쳐져요. 안 아닙니다. 가봐가지고. 활어는 보통 12시, 2시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네. 갑각류는 3시 정도에 시작이 돼요. 네네네.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선어, 죽어 있는 죽은 생선들을 네. 먼저 이제 진행이 되고
좀 이렇게 부류마다 진행 시간이 다릅니다. 아, 저희는 주로 그렇더라고. 갑각류랑 활어를 많이 사기 때문에 2시가 피크예요. 2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 구입하세요? 저희가 성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톤 넘게도 사는 것 같아요. 1톤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1톤이면 광어로 치면 350마리. 광어 350마리를 배. 성수기는 언제입니까? 이제 9월부터 1월까지가 저희는 통상 성수기고 1년 매출의 거의 뭐 60% 이상이 거기서 추울 때 가을 많이 겨울에 네, 가을 겨울에. 추울 때 여름에 확실히 좀 떨어지죠. 여름에는 아예 시장 노량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있어요. 아, 그래서 A조, B조를 나눠서 이제 3주씩 쉽니다. 3주나 쉬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럼 대표님도 여름엔 3주 쉬어요? 저희는 이제 소래포구 열심히 하러 가야죠. 아 그러면 작년에는 직원들 놀리기 싫으니까 작년에 3주 쉬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 쉬었어요. 작년에 쉬었어요. 작년에 쉴 때 아주 마음이 아팠죠. 월급은 다 나가면서 직원들은 놀고 당사는 안 되고 그때 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막 뭐 앱도 준비해서 내고. 말을 교묘하게 돌리시네. 경매 받으러 간 직원한테 앱 개발하라고 시켰다고? 아니요, 그분들은 이제 휴가 쉬고 네. 월급은 나가고 네. 저희가 사무실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랑은 이제 일주일씩만 쉬시고 나와서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노량진. 노량진에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 있어요? 노량진에도? 노량진의 그 6층에 보면 사무실들이 쫙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숙소처럼 가보진 않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사무실로 쓰시는 분들도 그렇구나. 계시고. 옆에 그 저는 식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무 공간. 거기 직원들은 그럼 매일 점심 저녁을 회로 먹겠네요. 와 좋겠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이제 오히려 회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물릴 것 같은데. 물려가지고 잘 안 좋아하고 보통 이제 그런 초장집들에서 저희 직원들 위해서 이렇게 점심 메뉴를 따로 하세요. 돈가스 뭐 이런 거. 소국밥, 돈가스, 제육볶음 뭐 이런 그런 거. 거. 아니 오늘은 주로 방어, 육고기 위주로. 네. 워낙 오늘 해가 방어, 지겨워. 내일은 방어, 뭐 이렇게 먹으면 되지. 네? 워낙 바쁘니까 약간 좀 배달도 미안하네, 해주시고. 내가. 작년 매출 얼마나 나올었어요? 저희 작년에 43억, 43.8억 했습니다. 잠깐만. 5개 다섯 칸 거기. 네, 그때는 더 밖에 없잖아요. 작을 때 5평 정도 됐었었고 3칸. 보통 그 정도 해요? 한 칸 가게 한 칸이 1년에 한 40억 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올해는 이제 노량진에서는 한 80억 정도 예상됩니다. 얼마나 남아요? 저희가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7%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높진 않습니다. 않네요. 네, 높진 않습니다. 의외네. 이게 뭐 40억 하면 47에 28, 한 2억, 2, 3억 남고 네, 또 세금 한 5천만 원 내면 그렇죠. 개발도 해야 되고 막 저희는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이런 개발은 마케팅도 해야 되고. 개발은 그 처음에 그 린하고 라이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이 얘기 잠깐만. 기시감이 있는데. 이것저것 많이 만들거든요. 저희가 막 그러면 개발은 서울대 출신한테 맡기면 싸게 잘하더라고. 그러면 작년은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개발 비용과 마케팅은 그렇게 많이 안 했고 네. 확장 비용이 좀 더 많이 확장 들었어요. 비용? 그러면 그런 거 빼면은 네. 여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요거의 영업이익률은 요 정도. 최대 영업이익률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20%까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비 안 내 그러면 야 그럼 돈은 거기서 벌리고 하루 종일 회 먹고 인생 아주 와, 쫙 피는 거네. 저녁에 먹다가 저기 지겨우면 스시코우지 스시코우지가- 가가지고 술 근데 진짜 배당으로 한 10억씩 받으면서 진짜 밥은 어려운 맨날 회로 먹고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제가 그냥 막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우선 이 비즈니스는 뭐가 어렵습니까? 온라인화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제가 공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면 뭐 쿠팡, 마켓컬리 막 이런 그 온라인 대형 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수료만 내고 장사하면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하면서 SNS로 유입해서 판매하고 음. 이런 식으로 좀 구조 있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 팔면 되는데 예.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 그렇죠. 이제 팔 수가 없게 되고 네. 또 하나는 택배 배송이 너무 어려워요. 회는 칼이 된 순간 맛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날에 만들어 놨다가 다음 날에 파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그 3PL에 가져다 놓을 수도 없고 냉동시켜 놓으면 또 맛이 떨어지고. 네, 칼 그게- 되면 바로 퀵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서 저희도 이제 자체 앱까지 개발하게 됐고. 그래서 아예 필렛을 파는구나. 집에서 썰어 드시라고.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숙성회라는 겁니까 혹시? 아니요. 그거는 숙성에는 저희가 화로회도 팔고 숙성회도 파는데 제 기호가 더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숙성회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노량진에는 화로회만 파니까 우린 둘 다 팔자. 화로회도 팔고 숙성회도 팔아서 소비자가 고를 수 있게 같은 하면은 무게는 뭐가 비싸게 팔려요?
숙성회가 좀 더 당연히. 비싸요. 왜냐면 어느 정도 손이 비싸죠? 한 10에서 20%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작업을 더 하니까. 네. 그리고 코우지 셰프한테 코우지 돈도 줘야 셰프한테 되고. 우리 그래서 아까 그분 나갔으니까 말인데 네. 솔직히 얼마나 팔리는지 이분은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도 말씀은 드리죠. 그죠 모르잖아요. 네. 아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2억 원어치 팔린 걸 한 1억 5천 팔렸다고 하고 조금 주기도 하고 그러죠. 1억 5천까지는 너무 좀 그러니까 한 1억 9천. 그래, 아니 그래서 500. 그렇게 좀 남겨가지고 직원들도 보너스도 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 그죠? 안 그리고 어차피 그러면 안 스시코지 가지고 내가 먹어주고 좀 팔아주고 그러고. 그래 나도 많이 팔아줬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챙겨줘, 그죠? 저희가 이제 그 키오스크랑 그 웹앱이랑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같은 ERP에서 저희가 만든 ERP에 쓰고 있는데 이 판매량, 그 뭐 매출 순위 뭐 이런 게 다 쭉 데이터화가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키오스크도 원래 있는 프로그램 안 쓰고 따로 공기계 사다가 안에다가 심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몇 개 팔렸는지는 다 나오죠. 코지 셰프님도 그 뭐 인트라넷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건 안 되죠. 아니잖아. 어차피 모르잖아. 네, 그래도 우리만 알잖아. 스크린샷 찍어서 보여드려야죠. 스크린샷도 얼마든지. 포토샵으로 슬쩍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 서로 이제 의리로 가는 건데. 네, 그러면 안 의리로 에이. 그러니까 구멍은 있는데 의리로 막혀 있네요. 그 구멍이.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한일 양국의 무역 역조인데 여기서 조금 더 해먹읍시다. 한국인이 어때? 저희가 이런 그 이렇게 즉석식품이라 하죠. 신선 잘 돌려. 눈치만 아주.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것만 만든 게 아니고 공산품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간장이라든지. 간장.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코지 셰프랑 연구할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스킬을 늘려나가고 야, 좀 잘 뽑아 먹으시네요. 이렇게 그래도 특급 서로 셰프를. 서로 벌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이 처음부터 이렇게 속이면 안 되죠. 음. 오래오래 같이 가야 되니까.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신나 보이시는데 네. 왜 나왔어요 여기를? 일단 손 경제잖아요. 저희는 손 선장이고. 그 손선장은 그래서 왜 손선장이? 진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성이 송씨던데? 전 송씨입니다. 송. 근데 손님이 선장이다. 아, 그게 뭔가 브랜드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손님이 선장이다. 그럼 손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손님이 왕이죠. 원래 선주가 왕이에요. 그래, 선주왕이지. 선주가 왕이지 선장은. 네. 음식이 이거 마음에 안 괜히- 들어도 그냥 네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먹어라. 손님이 선장이다. 주인은 선주다. 이놈들아.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든 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 업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업을 배우는 게 좀 힘들었던 그러게요. 것 같아요. 뭐 생선에 대해 배우고 숙성에 대해 배우고. 뭐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거라서 힘들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가격 자체를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뭐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퀄리티 딱 봤을 때 이제 이 퀄리티가 괜찮은 건가. 매입 이게 잘못해서 손해도 보고 그랬어요. 그럼요. 매입 잘못해서 손해 본 경우도 있고 뭐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업의 특징 자체가 뭐야. 그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진짜 이제 힘드네. 진짜 재밌는 얘기 듣기가. 대충 눈치 까고 알아서 좀 하지. 수족관 안에 킹크랩이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매를 보러 가 있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앞에. 네. 그러면 누가 자꾸 킹크랩을 꺼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아니 분명히 계속 와서 채우고 있는데 오면 수족관이 안 차는 거예요. 한두 마리 없어진 게 아니라 한두 마리씩 가져갔는데 워낙 크니까 그리고 비싸잖아요. 한 마리에 막 30만 원, 40만 원 이러는데 계속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한 500만 원어치를 가져가셨더라고요. 누가 절도잖아요, 그거. 그 이렇게 대신 물건을 옮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워낙 무거우니까. 봤어요, 한 마리씩 남기고 네. 다 안 놓고 슬쩍 가져가는구나. 슬쩍 가져가시는 게 CCTV에 잡혔더라고요. 어머나.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별의별 뭐 말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분은 그거 갖고 와서 파시는 거예요, 드시는 거예요? 이제 딴 데 더 싸게 팔면서 현금화를 하시겠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그분의 나름 알바네. 이제 가서 이거 CCTV에 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다행히 다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돈으로. 네, 돈으로. 미안하다고. 네. 이야. 잡혔으니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수협에서 관리를 하세요. 이제 수협에서 그런 분들의 채용까지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수협에서 그런 완벽한 일도 일을 많아요. 아시고 아마 이제 재밌는 못 얘기 나오시는 하더니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는 재밌는. 그때는 이제는 굉장히 슬펐지만 네. 이제는 거기 아침에는 노량진 감시하고 오후에는 소래포구 감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직원들 못 믿어서. 아유 다 믿죠. 이사장님의 사장관이 그래요. 어. 그냥 사장관이 그래요. 노동자는 늘 감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면 내가 노동자 때 그렇게 살았거든.
킹크랩에 물린 적은 없어요? 아, 물리고 싶다. 많죠. 말 나눠요? 킹크랩도 아픈데 대게가 진짜 아파요. 물리면. 나는 먹는 거에 물린 줄. 회 맨날 먹으면 회 물려요. 그 물린. 이게 대게를 저희가 킹크랩을 워낙 많이 사니까 이렇게 담겨 있으면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얘네가. 그렇죠. 팔이. 그럼 이렇게 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그 집게 안으로 손가락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놀래가지고 빡 물면은 걔도 놀래고 진짜 진짜 아파요. 그 대게는 또 이렇게 잡으면 잘 안 나요. 이렇게 물어놓고 이렇게 뺄라 그러면 오히려 힘을 더 줘요. 그럼 어떻게 빼요? 노하우가 있어요? 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네.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어떻게 달래는데? 어떻게 달래는데? 미안. 나는 너한테 해가 된 존재가 아니야. 약간 이런 거짓말. 노하우를 살면서 팔 거면서. 사기를 치고 있어. 그럼 얘가 착한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키울 거라며. 살짝 놔줘요. 그리고 죽여. 근데 보니까 사업하는 게 약간 재밌어 보여 느낌에. 네, 진짜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이게 허허벌판에 건물 짓는 느낌인데 아직 이렇게 뭐 바뀌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아까 저울 키오스크도 만들고 있지만 이게 쭉 보니까 아니 그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왜 아무도 계측기를 안 갖다 놓지?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휴대용 계측기는 사실 측정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센서가 작아서. 네. 근데 이게 가서 몇 분 만나 보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미 다 개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술 사왔어요. 측정이 잘 되는? 네,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있는 방사능 계측기죠. 그러니까 수족관 자체가 방사능 계측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물고기를 넣어놓으면 그 생선 전체의 방사능량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만들어놨어요. 그때 좀 손님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 약간 이런 신선함을 되게 주는 것 같고. 또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저희가 갑각류 같은 경우에 아까 대게 킹크랩 물린 네, 얘기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에 살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슷한 무게 돈을 주고 사는데 안에가 살이 반밖에 안 차 있으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워낙 비싼데 한 그리고 마리가. 이제 대응할 건 악플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환불해드려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다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노하우로 인해서 계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해나 속초에 이제 수입배 들어오는 데 가보면은 그 정말 그 계측하는 인원이 막 한 3-40명이 붙어서 만지고 병아리 옮기고, 감별사처럼? 병아리 감별사처럼 만지고 엿다 담고 뒷다리 감별사인가? 만지고 엿다 담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나온 지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측할 수 있나 봤더니 인삼이나 키위 같은 것도 썩으면 이제 안에서부터 썩거든요. 밖에서 보면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IR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급, B급을 나눠주는 그 과일 분류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거 테스트 좀 해보자. 해가지고 되게 킹크랩을 했는데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MRI 찍어야지 그건. 그래. 됐으면 찐작했겠지. 주파수가 다르더라고요. 그 파장 영역, 그러니까 이 IR 카메라가 쏘는 파장 영역을 특정 영역으로 맞추니까 안에가 보이는 거예요. 대박! 이거 바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이만한 샘플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한 마리씩 넣을 수 있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는 향후에 이제 추가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자동 분류 기능까지. 네. 그러면 저울로 재보면 무게로 바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무게랑 수율은 다릅니다. 무게는 이제 그 전체 수율까지 포함한 이 개의 전체 무게이고 수율은 이 안에 살이 얼마나 단단하게 차 있는지. 그럼 무게는 같은데 열어보면 살은 없는 녀석이 있다는 건데. 그쵸. 그 녀석의 무게는 왜 무거워요? 뭐 안에 물이 차 있을 수도 있고. 물. 네, 대부분의 이제 그 껍데기 무게일 거고. 껍데기만 딱딱한 놈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통뼈네 통뼈. 저희도 뭐 사실 저를 제외한 저희 직원들은 다 전문가지만 가끔 이렇게 눌러봐도 이게 너무 딱딱한 개는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안에 수율이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쪄서 잘라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쪄서 잘라봤더니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당황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화나고. 그렇죠. 왜냐면은 몇십만 원을 주고 사는 그게 거니까. 돈도 돈이고 오늘 그럴싸하게 먹으려고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쪘는데 뷰더니 텅 비어 있으면 그러면, 이거 지금 바로 시킬 수도 없는 거. 맞아요, 시간 맞아요. 낭비에 분노가 따블입니다. 그런 날이 드문데. 그래서 그런 거 개발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웹앱도 그냥 팔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게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런 거 싫은데. 근데 게임을 잘 만들었어요. 낚시 게임을 넣었는데 이제 낚시 게임을 이제 뭐 우럭을 잡으면 500원 주고 뭐 이렇게 돌돔 같은 거 잡으면 3,000원 드리고. 그거 보통 그런 게임류 보면
그 확률 정보 표시하잖아요. 아, 예. 해요? 하죠. 다 공시해놨죠. 아 진짜 네. 되게 철저하네. 잘하시네. 해무가 그렇게 팔잖아. 예? 뺑뺑이 돌려가지고. 아 그거 요번에 과징금 먹었잖아요. 걸렸잖아요. 네. 저희 그래서 확률 표기 다 해놓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뭐 근데 사실 제일 싼 게 확률이 압도적으로 제일 크죠. 높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어 보이십니다. 그러게. 사업하시는 게. 힘든 건 없었어요? 힘든 점이 이런 딱 보통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가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뇌에서 힘들고 다른 게 나와서 피할 수 없으면 진짜. 이렇게 막 스스로 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 오세요. 야, 신난다. 속으로 울고 있고. 괜히 과도하게 업된 분들은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힘든 게 있죠. 이게 업계 특성상 시간이 없어.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죽을 것 근데 같지. 네. 10시부터 경매 시작되고 그쵸. 하루가 그냥 나는 조금 쉬더라도 내 회사는 계속 돌아가는 거네요. 네, 코우징 너무 언제 가요? 이렇게 또 중간중간 시간 내서 갔다 오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구나. 막 투자도 IR도 해야 되고 앱 개발도 해야 되고 네.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업의 특성 자체가 24시간 돌아가는데 이렇게 저 또한 그거에 맞춰서 중간중간 다른 걸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개인 시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게 힘들다. 그거는 최악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꼭 수산업이 아니고. 아니요. 제가 아는 사장님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레이시아 가고 이 일이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요라는 거지. 그 사업의 어려움 이런 거는 없어요. 야, 이거 나 진짜 못 해먹겠다라든지. 야 이건 진짜 망할 뻔했다든지.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거 물을까요?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그래.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되게 난관 없이 굴곡 없이 기껏해 어려운 게 대기한테 물린 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유 많죠. 업계의 반발도 되게 셌었고 제가 자세히는 왜냐면 다른 상인분들을 제가 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했어요.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업계의 반발, 그러니까 기존 상인분들이 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아마추어니까 네. 새로운 방식으로 탁 깨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재개한다던가 저 그거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면 다른 물이 뚝뚝 상인들이 싫어해요? 떨어지는데. 싫어하죠. 네. 그리고 판이 이렇게 안에 뚫려 있는, 저희는 좀 튀려고 아예 그 이렇게 바닥에 구멍에 쏭쏭 뚫려 있는데 아예 이름까지 달았어요. 양심 바구니 해가지고 우리는 양심적이다. 진짜 그러면은 이제 꼴배기 싫은 거 옆에 다 하고 있네. 맞아요. 그러면 옆에서 상인들이 우리는 불량 보셨을 땐 양심이라는 그럼 뜻이냐? 우리는 양심이 그래. 없다는 뜻이냐? 딱 이렇게 그거죠. 이렇게 되고 그렇겠네. 형들이 서운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네. 했어요? 여기는 가서- 방사능 뭐 이렇게 하고 축구하고 풀어야죠. 축구도 해요? 그 아까 개인 시간 없다면서 없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수산 FC 저 딱 한 번 나가봤어요. 수산 FC? 네, 수산 FC라고 노량진 상인회 안에 그 수산 FC가 있어요, 실제로. 축구단이 있어.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네, 진짜로 되게 잘하세요. 그렇지. 체력도 다 너무 좋으시고 아. 제가 오히려 그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데 제가 못 쫓아가서 한 번 하고 못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러닝도 하고. 그러니까 오래 못 뛰는구나. 많이 하세요. 에이, 뭐, 쉽지 뭐 그런 거. 아 지금 요 질문으로 손경제는 안 들으시는 분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 들으셨어요. 사실 대행사 통해서 신청을 아 오마이갓. 이 프로그램을 안 들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진우를 몰라요. 야. 그래요. 나는 계속 형제 수산 거 먹을 거야. 경주산 맛있죠.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경주산 맛있어요. 네, 형제 맛있어요. 수산의 비결은 뭐 같습니까? 일단 옆에서 보니까 그 노량진 대표 축적된 그 노하우. 그러니까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단골도 되게 튼튼하시고 하나의 기준을 만드신 것 같아요. 오래된 분들은 많은데 왜 오래된 분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 형제상회에서 일단 모듬회라는 걸 처음에 출시를 해서 이렇게 원래 한 마리씩 잡아서 팔던 거를 그게 오마카세지 모듬회가. 그렇죠. 한국식 오마카세죠. 그래서 재고 많이 남는 거 많이 넣고 그러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는 뭐 많이 좀 고마우니까. 오 오늘 연어가 두 줄이네. 막. 감사합니다. 그게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듬회라는 건 사실 순살 무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 순살이 500g 들어있다 소자 이런 게 이제 그 모듬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광어를 2kg를 잡든 3kg를 잡든 딱 순살만 500g 넣어드린다. 그렇지.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점인 것 같고 소비자 지금은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 편하고 합리적이죠. 그쵸, 그게. 그쵸. 그거 먹으려고 사는 건데.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 축적된 노하우에 인한 맛있는 맛이 비결이신 것 같고 저희도 뭐 맛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거 외에도
이것저것 기술을 추가하는 게 저희 모델인 것 같아요. 화로회를 떠서 주는데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이게 같은 회를 다른 사람이 썰면은 다른 맛이 납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몰라요? 이게 소금을 어떻게 쓰냐, 그 다음에 길이, 그 칼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세로로 하냐 가로로 써냐에 따라 맛이 달라요? 이게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 회 써는 방법이 같은 광어면 12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래요? 네. 두께 차이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써는 방법 자체가 그 모양 내는 방법일 네. 것 같은데 맛도 다르다고? 맛이 달라요. 회를 뜨는 방법이 아니라 써는 방법이. 네, 써는 방법이. 뜨는 방법도 다양해요. 뜨는 방법도 뭐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서 뜨냐, 한 반에 뜨냐, 스키비끼라고 이렇게 껍질 먼저 벗긴 다음에 하냐,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교한 세계네요. 생각보다 섬세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 거예요? 뭐가 더 맛있는 거예요? 우선 그 써는 방식은 식감의 차이가 있고 네. 숙성 방식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어요. 그 숙성 방식도 예를 들어 소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 시오지메라고 하는데 네. 이제 소금을 뿌리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지 불필요한 물을 배출해요. 네. 그 필렛에서. 그러니까 쫀득쫀득. 네, 그거를 닦아내고 숙성을 하는데 네. 그 시오지메뿐만 아니라 CORI라고 해수에다가 이제 그 필렛을 씻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염분이 있으니까. 또 다른 방식은 다시마 있죠. 네. 다시마가 이제 네. 염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싸가지고 고등어를 비슷한, 이렇게 하죠. 비슷한 형식의 그런 비슷한 삼투압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연어도 그렇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정교하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야씨 일본에 중국에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가가지고 회나 썰고 앉아있어 이러지 않죠. 엄청 부모님들한테 싫어하시죠. 회 좀 개나 보내드립니까? 썰고라니. 그렇게. 근데 이제 회 보내드릴 때만 좋아하시죠. 회 보내드릴 땐 잘하네. 근데 그 회는 언제 보내드려요? 회가 많이 남을 때 아니면 회가 맛있을 때? 추석 뭐 이럴 때 이렇게 다른 가족분들 진짜 모이면 형식적이다. 네, 부모님이 이제 되게 저 이런 거 하는 걸 싫어하셨던 게 이제 주변 친구분들에게 전화가 오시잖아요. 잘 지내냐 하다가 야 요즘 한웅이 뭐해? 이러면 한웅이 노량진에서 횟집 해. 걔가 왜? 너희 집 망했어? 약간 이렇게 되는. 비싼 돈 들여서 유학 보내고 유학 있는데 보내고 막 와세다 나오고 아니, 부경대 나온 아니 공부 많이 로스쿨 가서 시켜놨더니. 뭐 정치인 하는 거 아니었어? 공부 많이 시켜놨더니 왜 횟집 가서 회 썰고 있어? 뭐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네. 회도 안 써는데 실제로는 못 써는데. 잘 못 썰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뭐라고 소개하세요? 부모님도 여전히 그냥 노량진에서 횟집 해라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개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친구분들 모이셨을 때 꼭 저희 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하나라도 더 팔아주려고. 네, 그러니까요. 그냥 시푸드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수산 스타트업. 어렵다. 여전히 기회가 좀 많다고 보세요 이쪽에서. 네,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지금 100개 중에 1개 한 것 같아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수산업계에도 하림 같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림 같은 네. 회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거기는 닭고기. 많이 컨대. 근데 이제 가수? 그 시장에서 제가 하림이 제일 잘했던 거는 표준화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7호닭, 8호닭, 9호닭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하고 하림이란 브랜드가 붙으면 신뢰가 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소매 채널로 출발하긴 했지만 도매 채널 이제 생산 영역까지 계속 확장을 하면서 결국 이 브랜드가 주는 그 안정성과 표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선장 17호입니다. 그럼 그런 거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소매 채널 먼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도매를 시작을 했고 이제 수입사도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수입사요? 뭘 킹크랩이랑 대게를 수입하는 회사. 근데 그거를 아까 그 기계로 분류를 해서 1호 대게, 2호 대게, 3호 대게 이런 식으로 네, 일본의 수직 계열화해서 바닥부터 다 먹겠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그로 이렇게 그 출하주들이 다 자기네들 브랜드를 달고 출하를 해요. 똑같은 대게라도 좋은 코지 대게, 뭐 자기가 한웅 기른 대게. 것도 아니면서. 네. 근데 그 브랜드를 보고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출하주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회사를 선별만 발전. 잘하면 되니까 어차피 뭐 양식이 아니라면 그쵸. 잘 키우고 뭐 할 필요 없이. 네. 근데 이제 진짜 수직 계열화하려면 양식까지도 넘어가야 될 텐데 네. 뭐 하림처럼 계약 양식을 한다든지 여름에 사서 네. 그날 그 해에 양식된 건 다 우리한테 넘겨 네, 이런 밭대기. 식으로 밭대기 하는 물대기인가? 이건 방법도 뭐라 있을 것 같아서 자연산이 넘어오긴 힘들어요 노량진으로. 이게 자연산이 잘 안 와요 노량진에는. 그 이유는 자연산은 그 수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한두 마리 때문에 활차를 움직일 수는 없더라고요. 이 물류비가 더 나오니까. 예. 그래서 자연산 회를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산지에서 드시는 게 제일 싸고 맛있습니다. 근데 산지에서도 이게 자연산일지 아닐지는 솔직히 그렇죠. 좋은 판매자를 만나셔야 반은 속고 그냥. 그럼 산지에서 자연산이 아닌 건 산지에서 노량진에서 떠다가 파는 거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통영에서 네. 노량진에 출하가 됐다가 다시 통영 가는 경우도 봤어요. 막 흔하진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밌는데 그거? 걔는 뭔데 서울 구경하고 가냐? 그런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경매 시스템 구조 때문에. 그러면 통영에서 파는 것도 노량진 회일 거라는 거죠? 아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유통 비용이 활차를 써야 돼서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돈 더 준다는데 왜 안 올라오지? 근데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코우지 셰프님 같은 경우는 워낙 고급 업장이니까 그런 걸 그냥 다 받아서 쓰세요. 하는 데도 있긴 있거든요. 네, 서울에서. 산지에서 직접 받아서. 근데 뭐 비싼 거 올렸다가 많이 비싸지. 안 팔리면 그래서 네. 서울에서 먹으면 많이 비싸지. 네. 리스크가 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회 뜨러 가시는 분에게 혹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고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가성비 좋은 회를 먹으려면 요 시즌에 이런 거 골라 먹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노하우. 사실 회는 제철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철일 때 문제가 비싸져요. 예, 예를 들어 그렇죠. 제철이니까. 네, 민어 같은 경우에 지금 드시면 맛은 이제 성수기 때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성수기 맛없다 언제인데요, 그래. 민어 성수기가? 7월. 7월, 8월인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먹으면 반값이에요. 민어가 그렇게 싸요? 네, 확 차이가 나요. 맛이 근데 맛은 미묘하게 아직 그러니까 기름이 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맛이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기름장 찍어 먹으면 돼. 사실 뭐 네. 우리 같은 입들은 가서 맞아. 구분이 안 돼요. 민어는 회나 탕이나 네, 그래서 지금은 민어가 지금 이제 제철이 시작이 되려고 하고 사실 제일 맛있는 거는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맛있어질 건데 지금 드시면은 좀 싸게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제철을 살짝 앞서서 드시면 대체적으로 좀 싸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설익은 풋과일 같은. 네, 예를 들어 전어도 이제 9월이 철이잖아요. 네. 8월 실제로 8월부터 나와요. 네. 그때 드시면은 좀 싸게 드실 수 있어요. 아, 대하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맞아요, 싸겠네요. 마찬가지. 지금 뭐가 제일 비싸요 그러면? 지금은 제일 비싼 줄무늬 정갱이가 제일 비싸요. 근데 맛있긴 맛있어. 현우 형 막 3점씩 먹고 있더라고. 아이고 너무 맛있잖아요. 네, 맛있어요. 민어 먹으러 가서 잠시.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손경제 듣고 오신 분들 이벤트 있어요. 준비한 거 있으시죠? 저희가 우선 손 경제시잖아요. 네. 저희는 손 선장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 매장 오셔서 손 하시면은 창피해. 들어보자. 야, 그 창피를 무릅쓰고 손손손 교활하게 머리 굴린다. 얼마나 하실 건데요? 자, 우리 한 줄 청취자들이 제일 다 싫어하는 게 가서 가오상하는 건데. 가서 손선수 일어나고 그날 그 직원이 하필 그 얘기를 못 들었어. 그거를 손 발발발. 농담이고요. 그 저희가 웹이 있어요. 웹과 앱. 농담하신 거예요? 와, 근데 실제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한 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계속 누적되나요? 계속 들으세요. 아니, 한 한 달만 수 합시다. 있어요. 한 달만. 한 달 하시죠. 이거를 나중에 진짜 한 달 뒤에 들으시는 근데 분들 저희가 말까지. 7월에 방학이 있으니까 네. 9월까지 하시죠. 왜냐면 7월 한 달은 이걸 못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 혜택을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려 깊은데 실제로 손선선 이렇게 하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한다 진짜. 저희가 그 나 할 거예요. 그 웹앱이 있는데 그 웹앱 안에 쿠폰을 입력할 수 있게 제가 그 링크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코드를 드릴게요. 네. 그걸 저희 웹에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낚시 쿠폰을 좀 넉넉히 넣어드릴게요. 그걸로 낚시 쿠폰이 뭐라 그러셨죠? 할인권 뽑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랜덤이에요. 5만 원짜리도 있어요 안에. 근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노량진 네. 가까운 분들만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퀵으로 다 가고 있는데 네. 왜 저희가 소래포구에 냈냐면 네. 이게 인천 같은데 퀵으로 보내면 퀵비만 막 4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게 매장을 다 확대해서 근거리에서 배송을 해야겠다가 1번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무료 배송도 시작했거든요. 무료로 무료 얼마 버스 세상에. 얼마 이상 시키면이겠죠. 아니요. 미리 예약 주문하면 무료 배송. 금액과 상관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유 배달하는 방식처럼 네. 이렇게 하나 내려드리는 방식인데 미리 주문을 다 받아서 이제 예약을 딱 해놓고
다음날 새벽에 싹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이렇게 또 이제 취소가 불가능. 12시가 지나가면 취소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10시에 딱 준비를 해서 출발 시키면은 순차로 다 배송해드려요. 도시락 반찬 배달하듯이. 네. 그거 어디까지 무료예요? 서울 지역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근데 이제 미리 소래포구점이 준비가 다 되면 네. 인천 지역 오픈 이렇게 인천이 꽤 큰데요, 꽤 선생님. 커요, 맞아요. 소래에서 가기에는 꽤 큰데 그래도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팔았어야 되는데 다 못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만들어는 놓고 네, 그런 경우에는 전부 폐기 처분하겠죠. 우리는 저희는 다 폐기 처분하는데 이게 어디다 폐기합니까? 전화 좀 하세요. 저희 어디다 폐기하는지 알려줘요. 폐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장점이 폐기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수산시장에는 저희 같은 소매상이 600개가 있어요. 노량진만 해도. 그러니까 서로 원물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팔다가 반대로 원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식당에서 공깃밥 떨어져서 맞아요. 옆에서 밀리는 것처럼. 그럼 옆에서 그냥 도매가루 가져오고 우리가 팔다 남으면 그냥 옆 가게에 보내버리고 이게 서로 그런 상부상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폐기율 관리에 되게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진우 형의 질문은 네. 버리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나한테 자기 버려. 줘라.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고 있는 별로 안 나오나 봐요, 폐기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거는 안 하시잖아요. 서더리 매운탕. 하죠. 아, 그것도 해요? 네, 하죠. 그럼 진짜 버릴 거 없겠구나. 네, 그거 저희가 이제 그 주문하시다가 서더리 무료거든요. 저희는 체크하시면 무료로 넣어드리죠. 양념은요? 양념이 맛있어야 되는데. 근데 양념은... 그게 저희가 양념을 한 팩을 넣어드리는데 야채까지 공짜로요? 해드리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야채는 아직 못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엔 지금 가시는 이 사업의 리스크는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무래도 식품인데다가 거기에 특별히 더 위험한 이제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탈이 탈이 나시거나 아니면 뭐 안에 뭐 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건 되게 이렇게 어쩔 수 없지. 기생충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막지? 안 생기지? 이런 게 제 고민이에요. 그렇겠네. 그래서 막 한번 탈나는 거 이미지 완전 박살나는 완전 거니까. 박살나니까. 그리고 혼자만 몰래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쵸. 나만 알고 있진 않고 다 이거는 이제 알리는 특히 이제 저희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고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팅안에서는 이렇게 그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한 먼지 잡아내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동그랗게 생긴. 네. 그걸로 컨베이어 벨트 돌리면 얘가 카메라가 돌아가다가 먼지 있네라고 해서 걔를 딱 빼내는 그런 네. 장비가 있는데 이 카메라 한 대만 1,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나. 왜냐면 이게 포장하기 전에 그걸로 한번 비춰서 그래서 금속 탐지하고 이 안에 충이나 이런 거 있는지 걸러내는 걸 도입할까 말까 막 지금 그걸 고민이. 충을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물질을 잡아내는 이물질이 입력을 해놓은 거죠.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알려줘. 근데 이렇게 겹쳐 있어도 그걸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그것도 100% 그냥 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요? 100%는 못 잡겠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이 장사가 다른 장사에 비해 좋은 점은 이거구나. 반대로 좋은 점은 이 업계 플레이어가 젊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많고 하시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만 해도 약간 주목을 받더라고요. 새롭네. 새롭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키오스크 놓는 게 이제는 어디 가도 키오스크잖아요. 심지어 최근에 결혼식 갔는데 그냥 키오스크로 축의금 내라고. 그건 진짜 좀 진짜. 나 그건 못 봤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보편화가 됐는데 수산시장엔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수산시장에 접목을 했을 때 주목도가 높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질투이든 아니면 칭찬이든.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똑같은 마케팅 비용이라도 효율이 더 좋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여기서도 오늘도 그 횟집 광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난 노량진에서 뭐 시킬 때는 손선장에서 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럴 수 있죠. 손선장이 몇 호예요? 저희가 17, 18, 19호, 38, 39호. 그게 나 다시 뭐 A 나 다시 가 다시 있지 않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1층에 1층 남 3문에 있습니다. 남 3문 남 1, 2, 3 할 때 3문. 네, 맞아요. 17, 18, 19호. 네. 그러면 대표님이 있어요? 손을 외친댄다. 저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근데 바로 사무실이 그 위에라 누가 오시면 내려가죠. 아니 그래도 여기 이거 들으신 선선선 내려온다고? 선선선하면은 손님 하면서 손님이 선장이다 하면서 할 거예요. 나 진짜 할 거야. 우리 소비자한테 와서 창피한 거 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손선선 하면 몰라, 난 할 거야. 뭐라도 그 리액션 진짜 지금 하신 것처럼 갑자기 양팔 발발발이라도 해줘. 손님이 선장이다 이거 하면
손님이 선장이다 이거라도 해주시든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했는데. 일본 가게 가면 이라샤이마세. 그래. 근데 그거 재밌겠는데요. 네. 손님이 오시면 손님이 선장이다. 재밌겠네요. 네,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집이라는 매우 지루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송한웅 대표님을 모셔서 재밌는 얘기 들어봤네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시면 손선장 찾아가셔서 네, 손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랍니다. 아니 노량진 수산시장 가시면 네. 손선장 찾아가셔서 그 가게를 발견하시면 여기 형제상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조용 정말 대단하다. 저도 손경제 구독 취소해야겠다. 네. 상상도 못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고 친절해서 그런 거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여기 맛있는 집 추천해 주세요 하면 다 해줍니다. 가시면 이제 손선장 여기 찾아가셔서 다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 스시코우지라고 하는 유명한 스시집에서 또 레시피 받아다가 화려회, 선어회, 숙성회. 숙성회도 먹는 거에 일절 관심이 없는.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것도 한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바로 배송도 해주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흥해라 외쳐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횟집 손선장 흥해라! 흥해라! 감사합니다. 흥해라. 맛있다. 27만 원짜리 스시 코우지도 흥해라. 데리고 가줘라. 야.